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지난 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자리인데요. 오늘은 최순실이 섰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불과 2달 전이었는데요. 오늘 법정에서는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박 대통령과의 범죄 공모 또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회 탄핵소추 사유 모두 증거가 없다. 기각해야 한다. 이런 답변 내놨는데요. 이 키친 캐비넷 좀 이 낯선 단어를 들어가면서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 아닌가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국정조사특위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문회 증인 위증교사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진상 파악을 위해 국조특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들어보죠.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4년 전 바로 오늘 날짜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지금은 촛불 함성으로 뜨거운 이 광화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4년이 지난 오늘에는 직무정지가 된 박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 칩거하면서 아마 오늘 열린 최순실 재판을 TV를 통해 지켜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선 승리 4주년 맞는 날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 열린 날인데요. 자, 박 대통령 어떤 심정으로 재판 지켜봤을까요? 한마디로 만감이 참 교체했을 겁니다. 네. 세월 무상 착잡 이런 표현으로도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4년 전이었죠. 2012년 12월 19일 네.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인데 12월 9일부터죠. 지난 9일부터 탄핵안 가결된 이후로 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 외부 일정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저에 쭉 머무르다 보니까 마침 오늘 최순실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네.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네. 그 4년 전을 떠올리면은요. 박 대통령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죠. 당선자 신분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그 동상 밑에서 네.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거기야 촛불 함성으로 뒤덮여 있는 곳인데 됐네요. 거기서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겠다. 네.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100%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꿈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역설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그런 꿈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만들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월호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그 무능력, 무책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순실로 상징되는 비선실세에게 농락당해서 네. 국민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었다. 네. 반대하면 종북 좌파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국기문란 세력 심지어는 새누리당조차도 배신의 정치 해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랬죠. 그런 그 정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4년 동안 참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12월 19일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 개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본 기억이 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룬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도 나옵니다. 자, 오늘 재판에요. 이 최순실 씨가 예상을 깨고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을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네.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사실 가운데 이것저것 다
그 부인을 했는데 특히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8개 정도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네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순실 변호사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은 아주 길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그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형량까지 적정한 형량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재판부가 그거를 100% 받아들일 그런 의무감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최순실로서는 국민참여재판하면은 자신에 대한 유무죄 판결 불보듯 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최순실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네. 대한 재판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 역시 혐의 사실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의 사실 가운데 이렇게 대통령과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출했다. 이 혐의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시인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피고마다 좀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속보 중에 최순실 씨의 말로 촛불이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할 리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자, 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중에 이 검찰이 최순실의 소유다 이렇게 판단했던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변호인이 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태블릿 PC 이거는 뭐 최순실이 손본 대통령 연설문이라든가 네. 국가 기밀이 유출된 그런 급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 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게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의 실물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다. 심지어는 고용태다 이런 의견을 내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순실 측은 이 태블릿 PC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깎이는 네. 거가 네. 되겠죠. 네. 증거 능력이 약화되는 그렇겠죠. 거겠죠. 그리고 최순실 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내세울 근거도 되거든요. 지금 이 태블릿 PC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그 재판에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최순실 재판에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러면은 다음 재판이 29일 열리는데 네. 그때까지 좀 더 증거를 신청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최순실 변호인 측으로서는 이것이 증거가 신청이 되면은 받아들여지면 자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검찰이 보여주지도 않는다. 네네.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문회에서도 이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뜨거운 공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4차 청문회에서 이 증인 간의 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이만희 그리고 이완영 이 두 의원이 K스포츠 재단 측과 사전에 모의를 하고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이 지난 토요일부터 터져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진실이 무엇이냐, 그렇죠. 진상이 아직은 무엇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이 논란의 본질 자체가 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만약에 최순실 씨 주장하는 대로 이 태블릿 PC가 고용태 것이라면은 기본적인 증거의 신빙성 네. 이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의원 예를 들어서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PC가 고용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아시다시피 고용태 씨는 청문회 열리기 이틀 전에 한 그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네. 한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인 정동춘 씨와 입을 맞췄다. 이 태블릿 PC가 고용태 씨 것으로 보이도록 하자. 뭐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물론 이완영 의원은 그런 적 없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확대되니까 야당에서는 이 이만희 이완영 의원 특위위원회에서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청문회의 증언이 조작됐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개입됐다라고 하면은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2일 다시 청문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네. 거기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특검에서도 이 문제를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은 다 소름이 좀 쫙 끼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증언 중에 이 고영태 씨가 예언을 했고 이틀 후에 청문회에서 딱 벌어진 것 중에 충전기를 사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내일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기로 그렇습니다. 출석하기로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게 여당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친박 비박. 지난 금요일에 이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비대위원장 가지고 또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유승민 의원이 과연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어떻게 예측하세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라면은 독배를 마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조건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뭐 그동안의 탈당 드라이브가 아니었고 당내 개혁을 매진하겠다, 최후까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랬었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비주류 의원들도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수용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동안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합의해야 된다. 근데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두 번째는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는 인물은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번째 조항에 맞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친박 의원들이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는 데는 무척 거부감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오늘 비주류 회의에서도 뭐 결정이 된 모양인데 탈당의 길로 가겠다.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남은 며칠 사이에 아주 어려운 선택 내려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또 최후의 격돌을 앞두고 새누리당 안에는 폭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